오늘은 어거스틴 신학 연구 12번째 강의 볼리케르의 그 해석학적 시간, 이야기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볼리케르는 그 현대 그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해석학자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최근에 그 학문의 그 인문학의 그 주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럼 이 해석학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 철학사를 보면은 고대 중세 때 중요한 것은 존재론이고, 그리고 근대 시대에 중요한 것은 인식론이고, 이제 근대 시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20세기에 가게 되면은 현상학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현상학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인식론에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고대와 그 중세의 그 존재론, 그 다음에 근대의 그 인식론,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 그래서 고대 중세의 그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학이고요. 그 다음에 그 근대 시대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인본주의의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현대는 뭐냐? 결국은 고대 중세의 존재론과 그리고 그 근세 시대, 근대의 그 인식론을 합한 것이다. 존재론과 인식론을 합한 것이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해석학이다. 그래서 그 해석학의 기본 구도는 존재론과 인식론이 합해진 것이다. 그래서 존재와 인식을 서로 합해서 그 사물에 대해서 그 해석을 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 존재와 인식을 합해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물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인식론하고 무엇이 다르냐? 그 해석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머리로 이성적으로 추구해서 안다든지, 또 그 인식론이 그 극대로 발전하게 되면은 우리가 후설의 현상학에서 보듯이 아는 것이 논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것, 직관해서 아는 것, 즉 형상학이죠. 그래서 그 인식론과 그 현상학으로 연결되는데, 이 인식론과 현상학은 결국은 그 인간이 그냥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머리로 논리적으로 아는 거고, 또 인간이 체험해서 아는 것이고, 그 논리로 아는 것은 인식론이고, 체험해서 아는 것은 현상학이고, 좌우지간 인식론이든 현상학이든 간에 인간이 그 아는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근대 시대의 그 철학의 흐름이다. 그러면 고대 중세의 그 존재와 근대의 그 인식론을 합한 것이 해석학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해석을 한다.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이 아는 것하고 사물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하고 뭐 결국 해석도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의 존재 자체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게끔 하는 것, 이게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식론 현상학하고 해석학은 기류가 다르다. 그래서 그 어떤 그냥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사물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사물에 있는 모습을 드러낸다. 사물에 있다. 이게 존재죠. 그래서 사물 존재의 그 있음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어서 그 있는 그대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학적으로 아는 것하고 그 인식론적으로 그 현상학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해석학적인 그 알므로 그 나가기 전에 현상학적 알미 있죠. 그래서 인식론과 현상학은 크게 보면은 인식론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만은 이 현상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현상학적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인식론적인 암과는 달리 체험해서 안다, 직관해서 안다. 그 인식론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현상학적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직관, 논리가 아니라 직관, 그리고 체험에서, 직관으로 체험해서 아는 것, 이것을 현상학이다. 우리가 현상학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학적 알미다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데, 이 현상학적 알미라고 하는 것이 해석학으로 넘어가는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기초가 될 수가 있냐 하면은 이 현상학적 알미라고 하는 것은 체험에서 아는 것이고 직관에서 아는 것이고,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 그 자체 전체를 한꺼번에 직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서 직관하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사물 대상을 나누어서 분석하고 종합하는 것은 이성이 하는 일이고, 인간의 이성이 하는 일이고, 인간의 그 직관이 하는 일은 이 사물을 쪼개고 그래서 분석해서 나중에 결과를 종합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아는 그런 인식론적인 알미 아니라, 이 현상학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사물 전체를 전체론적으로 한꺼번에 직관해서, 그래서 그 홀리스틱 전체론적인 그런 그 파악을 통해서 직관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쪼개지기 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체험했다? 체험할 때는 무슨 그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체험했을 때 요소들이 한꺼번에 다가오는 거죠. 한꺼번에 다가와서 단번에 그 체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뭐 논리적으로 전후가 어떻고 뭐 또 요소를 다 이렇게 그 분석해 내어서 이런 요소 저런 요소 A, B, C, D, E, F, G 여러 가지 이제 요소로 이렇게 어널리시스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하는 것은 그 나중에 이성의 그 역할이지만은, 그래서 인식론이 되겠지만은 이 직관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을 우리가 그냥 그 직관해서 한꺼번에 전체론적으로 단번에
파악하는 것이 현상학적인 직관이요, 현상학적인 알미이기 때문에 철학사적으로 보면은 그 인식론 이후에 이제 현상학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실 그 학문적으로 보면은 그 현상학적 체험이 먼저 있는 거죠. 현상학적인 체험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체험에 대해서 2차적으로 그 쪼개고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해서 인식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상학적 알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해석학의 기초가 된다 했는데, 왜 기초가 되느냐?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고려된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존재적인 그런 배경, 존재론적인 배경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어떤 알에 있어서, 인식에 있어서 그 배경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그 배경적인 것을 다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해석학이기 때문에 그 존재론적인 배경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 해석학적인 그 테마에 있어서 그 현상학이 존재를 이제 전체적으로, 사물 존재를 전체적으로 직관해서 아는 방법, 이것이 그 해석학의 그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학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학적 방법론입니다. 현상학에서 말하는 직관과 어떤 체험, 이런 것을 방법론으로 해서 그 존재가 인식의 배경이 되어 있는데, 그 인식의 배경이 되어 있는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석학이기 때문에 해석학의 방법론은 현상학적 방법론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인식론과 해석학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은 현상학은 해석학의 기초적인 그 방법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해석학이 존재 플러스 인식이다. 그 인식에 대한 존재론적 배경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해석학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하고 그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인식론적으로 아는 것하고 그 사물에 대한 그 인식의 그 존재론적 배경을 드러내는 것하고 그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즉 인식론과 해석학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 얘기를 진행해 본다면, 인식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보고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저널리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하나의 사건, 이 사건 자체는 뭐 하나지, 뭐 둘, 셋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팩트, 그 팩트 자체는 하나지, 뭐 팩트가 뭐 여럿일 수 없지 않습니까? 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의 팩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팩트를 놓고 기자들이 이제 이제 분석을 해서 분석적으로 기사를 써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자가 속해 있는 그 언론에 예를 들면 뭐 정치 성향이라든지 사상적인 성향에 따라서 같은 사건인데도 아주 다르게 글이 나오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한 사건을 놓고도
그 기사를 쓴 거를 보면은 사건은 같은 팩트 하나인데 A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쓴 기사하고 B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쓴 기사는 완전 다릅니다. 예, 다르죠. 그 왜 다를까요? 그 인식론적인 그 입장에서 다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인식의 배후가 되는 존재론적 배경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의 배경이 되게 하는 이 뒷배경이 되어 있는 어떤 존재론적인 배경, 지금 우리가 방금 예를 든 그 신문 기사를 우리가 예를 들자면 존재론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신문 기자가 속해 있는 언론사, 예를 들면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냐, 안 그러면 뭐 한겨레 신문이냐, 뭐 안 그러면 TV조선이냐, 안 그러면 JTBC냐, 뭐 거기에 따라서 그 이렇게 논조가 다 달라지는 것인데, 같은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쓴다 하더라도 그 존재론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TV조선,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어떤 보수적인 성향, 이것이 존재론적 배경이고요. JTBC나 한겨레 신문이 갖고 있는 어떤 진보적인 성향, 이것이 존재론적 배경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론적 배경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존재론적 배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기자들이 조선일보나 TV조선에 속해 있는 기자들이 그 어떤 정치적인 사건을, 하나의 사건을 보고 쓰는 기사하고, 그리고 한겨레 신문이나 JTBC 그에서 소속되어 있는 그 신문 기자가 그 하나의 사건, 동일한 정치적인 사건을 분석해서 쓰는 기사하고, 이 기사 두 기사가 완전 논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학이 왜 필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해석학은 단순하게 그 어떤 그 쓰여진 그 논조를 갖고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논조가 A라고 하는 기자한테서는 왜 이런 논조가 나왔을까? 배경이 TV조선이고 그리고 조선일보구나. 그런 존재론적 배경까지 드러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해석학이고, B라고 하는 기자는 왜 이런 논조로 이 글을 썼을까? 같은 사건인데 완전 그 TV조선, 조선일보하고 다르게 썼구나. 논조가 같은 사건인데 왜 다르게 썼을까? 그러면은 그 쓰여져 있는 글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쓰여진 글만 분석한다면 그런 인식론적인 차원이고요. 이 B라고 하는 기자가 소속해 있는 그 언론사가 한겨레 신문이구나, JTBC구나. 그러니 어떤 그 진보적인 성향, 혹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좌파적인 성향,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뭐 이래 가지고 그 배경을 따져보겠다. 그 배경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겠다. 그까지 나가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해석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기자는 그 논리적으로 다 맞는 말을 썼지만은 그 배경이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이고 우파적이고, B라고 하는 기자는 다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다 썼지만은 그러나 배경이 진보적이고 혹은 또 좌파적이고, 그래서 이 진보다 좌파다, 또 아니면 보수다 우파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은 어떤 이 존재론적인 배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존재론적인 배경까지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해석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론과 해석학은 이런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학이 더욱더 근본적인 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 시대는, 지금 21세기 이 철학의 시대를 주도하는 것은 해석학이다. 그 해석학은 존재 플러스 인식이다.
그래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 배경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죠. 그래서 그 해석학으로 넘어오게 됐다. 인식론에서. 그 인식론에서 해석학으로 넘어오는데 상당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방법론적으로 보면은 현상학이고, 그리고 하이데거의 철학이나 하이데거 제자인 그 가다모의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인식에 대한 존재론적 배경을 많이 이렇게 다루은 그런 철학적인 작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다모, 하이데거의 제자인 그 한스 게오르그 가다모가 지은 관심과 인식, 이런 그런 책들을 보면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도하는 것이 뒤에 관심이다. 이 관심이 바로 존재론적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관심이 어떤 데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 따라 가지고 인식이 다 달라질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인식의 배경이 되는 그 관심을 드러내는 것, 이게 결국은 해석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다모 같은 사람의 철학이 그 해석학으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이 해석학을 총 집대성한 철학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폴 리케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해석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시간론에 있어서도 어떤 해석학적 시간론, 해석학적 시간론, 어떤 그 시간에 대한 그 인식론적인 그 시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시간을 말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뒤에 어떤 존재론적인 배경까지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해석학적 시간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그 해석학적 시간론을 집대성한 사람이 또 폴 리케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해석학에 있어서 그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식에 있어서 어떤 존재론적 배경까지도 이제 드러내겠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석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해석학적 순환, 그 해석학을 이루는 그 짝이 있습니다. 짝이 있어서 이 짝들의 그 관계를 말하는 해석학적 순환이 있다. 그래서 Le cercle herméneutique, 해석학적 그 순환을 이루고 있다. 이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하는 해석학적 순환, Le cercle, herméneutique, 해석학적인 순환, 해석학적인 이 순환을 이루고 있다. 순환. 그럼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해석학이 어떤 인식에 대한 존재론적인 그 배경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것이 이제 해석학인데, 그 배경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직접적으로 그 무엇을 관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보세요. 그 아까 우리가 그 예를 든 것을 보면은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이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데
A라고 하는 기자가 있고 B라고 하는 기자가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기자가 소속되어 있는 이 존재론적 배경이 되는 이 신문사, 언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기자가 소속되어 있는 이 존재론적 배경이 되는 그런 신문사, 그런 언론, 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성향에 따라서 하나의 사건이 A와 B가 다르게 기술된다. 여기는 이렇게 기술된다면 여기는 뭐 이렇게 뭐 기술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론적 배경을 드러낸다. 이게 해석학이다. 그러면 존재론적 배경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직접적으로. 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이 뒤에 있는 걸 드러내니까 뒤에 있는 것은 간접적인 거죠. 이 배경들은, 이 존재론적인 이 배경들은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게 아닙니다.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 기자들이고요. 기자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고, 이 기자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뒷 배경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은 이 배경까지도 드러낸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이 배경이 B라고 하는 이 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간접적인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이 더 결정적인 것이죠. 또 이 배경이 A라고 하는 기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A, B라고 하는 기자가 아니라 그 간접적인 그 영향력이다. 배경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결국은 인식론이 되는 것이고요. 이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어떤 존재론적 배경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직접적인 것을 다룬다 그러면 그것만 다루면 되는 거죠. 그러나 간접적인 것을 다룬다 그러면은 뭡니까?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을 갖고 그 짝을 이루게 해가지고 그 서로 이렇게 맞추어 보면서 다루게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딱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어떤 이 배경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왔다 합시다. 우리가 우리 신문사에서 글을 쓸 때는 이러이러한 그 성향을 갖고 뭐 이러이러한 보수적인, 이러이러한 뭐 우파적인, 뭐 아니면 이러이러한 진보적인, 아니면 이러이러한 좌파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뭐 말은 뭐 구체적으로 안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분위기, 성향, 그런 것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 사건만 다루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사건과 이 배경이 되는 이 성향,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짝을 이루면서 성향이 사건을 이렇게 그 뒷받침해 주기도 하고 사건이 성향을 또 충분히 또 설명해 주기도 하는 그러한 이런 그 짝을 이루면서 그 이 배경을 드러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준다. 이게 해석학적인 알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이 하나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거는 해석학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해석학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존재론적 배경으로서 미치는 그러한 요소를 발굴해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었다면 이런 차원에서는 어떤 언론사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성향 그리고 사건,
이 두 가지를 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기사는 그 기자가 속해 있는 언론사의 성향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언론사가 그 가지고 있는 성향은 기자로 하여금 이 사건을 기술하게 하는데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그 해석학적인 그 짝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해석학적 순환이다. 이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처음에 그 시간론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운동은 시간은 운동을 재는 척도가 되고 운동은 또 시간을 재는 척도가 된다. 이것은 순환 논증의 오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순환 논증의 잘못된 그거는 그 순환 논증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지 해석학적 순환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순환 논증의 오류가 아니에요. 순환 논증의 오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규명을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순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그런 그 순환 논리학에 있어서의 순환 논증의 그 오류로서의 순환이 아니라 그 서로 짝을 이루게 함으로써 그 서로가 서로의 그 어떤 그 규명, 서로의 어떤 그 성향이나 그 속성을 밝혀주는데 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글을 쓴 이 사건에 대한 이 기사는 그 기사를 읽어보면 이 기자가 소속되어 있는 그 언론의 성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언론의 어떤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자로 하여금 이 사건을 쓰게 한 이 기사를 또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그 알게 해주면서 이 존재론적 배경을 드러내게 해준다. 그래서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석학적 순환을 이루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